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썬 강의를 하게 된 김성기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파이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이썬의 개요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이썬을 배우기 전에 프로그래밍이란 어떤 개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왜 파이썬을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개념을 아마 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이냐?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말 그대로 컴퓨터가 이해하는 말로 이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 이 프로그래밍을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주로 한글 프로그램이나 MS,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것들을 모두 다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그래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이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그래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하나의 사람이 이렇게 키보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울 파이썬이란 언어도 있고요.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C 언어, 또 C++ 언어, 또 자바라는 언어, 또 웹에서 쓰는 JSP나 ASP나 PHP 또는 HTML 같은 이런 웹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 MS 워드, MS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은 무엇이냐? 이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이 프로그램은 미리 작성되어진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프로그램은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미 작성되어진 이런 소프트웨어를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음악도 프로그램이 있죠. 미술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들이 맞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작성된 이런 계획을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자면 우리 프로와 그램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줘서 이 프리의 과거형이죠. 미리라는 표현과 이 그램 작성된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미리 작성된 것들을 프로그램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배우기에 앞서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0% 다 조사는 해보진 않았지만 이 연구 논문이라든지 이런 보고서에 따르면 수백 가지가 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요. 뒤쪽에도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C 언어라고 하죠.
또 이 C 언어를 확장한 언어인 이 C++ 객체 지향 언어로 확장한 언어를 우리는 C++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OS와 상관없이 어느 OS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나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어떠한 종류의 OS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사용하는 언어가 이 자바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바라는 언어가 약 한 10여 년 전, 20년 전부터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은 파이썬이라는 언어 때문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자바라는 언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HTML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인터넷, 우리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를 HTM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5 버전, 그러니까 버전 5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PHP 같은 경우도 이 웹을 만드는 언어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이 최근에, 정말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흡사, 우리 다양한 스포츠가 있죠. 이 스포츠에도 유행이 있을 겁니다. 10년 전에 유행했던 스포츠가 있고요. 지금 또 유행하는 스포츠가 있을 겁니다. 이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유행을 또 가져가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우리 뭐 인공지능 같은 키워드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주로 이제 파이썬, 또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언어가 이 파이썬이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파이썬 언어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바나 파이썬이나 다 2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말 최근에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 자바 같은 소프트웨어는 내가 돈을 주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파이썬 언어 같은 경우는 무료로 배포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인터넷이 이렇게 그 접속이 되어 있는 PC만 있다면 누구나 다 쉽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가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빈도를 랭킹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TOB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최근에 이 TOB의 사이트를 제가 그 서베이를 해봤는데요. 결국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이 2020 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3위 정도의 랭크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C 언어가 1위로 랭크가 돼 있었고 이 자바라는 언어가 2위, 또 C++가 4위. 그리고 이 자바와 똑같이 객체 지향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언어가 C#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C#은 5위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위지빅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내가 코딩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그 이미지를 가져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코딩이 되는 이런 프로그래밍 방식의 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PHP, 그 다음에 어셈블리, 우리 은행권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이 언어가 어셈블리 랭귀지인데요. 뭐 이런 경우들, 또 이 SQL 랭귀지, 뭐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다루는 이 언어를
SQL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언어들이 10위에서 1위까지 등락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5.33%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2021년 대비 2022년도에는 약 한 4.47% 정도가 뛰어올라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이썬이란 언어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파이썬이란 언어가 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은 이 뒤에도 나옵니다. 파이썬의 장점이라고 해서 이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런 개발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C 언어를 사용하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C 언어도 아주 중요하게 이 백엔드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리고 자바 같은 언어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바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우리 아주 거대한 그 다국적 기업인데요. 이 오라클에서 인수를 하면서 과금을 하고, 내가 이 자바라는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을 하고 개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 무료 소프트웨어인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조금 더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진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이진 숫자는 말 그대로 두 가지의 숫자, 이 0과 1로 이루어진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끔 이 0과 1을 이용해서 만든 이 언어를 우리는 이진 숫자 프로그래밍 언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바이너리 코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진 코드는 이진 숫자로 이루어져서 어떠한 긴 문장이 와도 결국은 1과 0으로 대변이 되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쓰는 언어와 컴퓨터가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이 다른 점들을 이 해석을 해서 이 0과 1로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도 언어를 갖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는 영어라는 이런 언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당연히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뭐 일본은 일본어라는 이런 각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 각각의 이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스 코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이런 프로그램의 종류인데요. 우리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은 그 중간에 컴파일이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인 자바나 C 언어 같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프로그래밍을 개발을 하죠. 다른 말로 코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내가 코딩을 한 이후에 컴파일러라는 이런 그 기계 머신을 통해서 한번 이 실행 코드라는 것들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윈도우즈에서도 실행 파일이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이나 뭐 MS 오피스 같은 것들을 설치할 때 뭐 .exe 같은 파일들, 그런 것들을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행이 되죠.
이런 것들을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전통적인 C 언어나 자바 언어 같은 경우는 이 실행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변환 작업을 해줍니다. 이 변환 작업을 컴파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은 이 중간에 이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런 이 컴파일을 거치지 않은 소스를 우리는 소스 코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소스 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이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는 코드 실행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래밍, 뭐 자바라든지 우리 파이썬이라든지 C 언어로 내가 코딩을 했더라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결국은 이진수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0과 1로 바꿔줘서 변환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죠. 이 프로그래밍은 이 195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은 과연 그러면 언제부터 나왔냐? 불과 이 프로그래밍이 개발되기 이전인 1930년에서 40년대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에 그런 조상이 나와 있었습니다. 애니악이나 뭐 이런 매니악이라는 이런 최초의 컴퓨터가 그 당시에 나왔죠. 그리고 약 한 10년 정도 후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결국은 개발이 되면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시기가 1950년대부터 나와 있던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더 이 소프트웨어가 하나씩 개발이 된 원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계어였습니다. 이 기계어는 뭐냐면 실제 이 기계를 다른 말로 컴퓨터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우리는 기계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 기계어는 뭐 포트란이라든지 코볼 같은 프로그래밍을 우리는 기계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지금도 여전히 금융권에서는 일부 사용하고 있는 어셈블리 랭귀지가 개발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1957년부터 이 포트란과 같은 고급 언어가 개발이 되어서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C 언어나 자바 언어 등이 이제 개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는 비전공자도 우리 스크래치 굉장히 쉽게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프로그램입니다. MIT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스크래치나 엔트리, 파이썬 같은 경우를 통해서 비전공자 분들도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언어는 뭐 뒤쪽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간의 의사를 컴퓨터에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우리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저급 언어는 기계어, 기계어는 컴퓨터 자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언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셈블리 랭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은 모두 다 고급 언어입니다. C나 C++, 자바, 스크래치, 파이썬 같은 언어들은 모두 다 이 고급 언어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 언어는 하드웨어와는 조금 멀고요. 소프트웨어와 가까운 언어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죠. 이렇게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를 나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포트란부터 시작해서 코볼, 또 파스칼, 베이직, 지금은 사실은 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리스프, 이 리스프는 인공지능에 특화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C나 C++, 자바, 스크래치, 엔트리, 파이썬 같은 랭귀지를 이용해서 지금도 이 고급 언어로서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저급 언어 같은 경우는 기계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저급 언어를 통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직접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윈도우즈 프로그래밍보다는 유닉스나 리눅스 프로그래밍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기계어는 0과 1의 조합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은 더하라, 빼라, 곱하라, 나누라 이런 연산작용을 또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최초의 컴퓨터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 최초의 컴퓨터는 약 한 3m 정도 되는 아주 큰 이런 캐비넷 같은 컴퓨터였는데 최초의 컴퓨터는 덧셈과 뺄셈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전자계산기, 이 계산기 기능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들이 어셈블리 언어입니다. 이 어셈블리 언어는 기계어의 명령어, 그러니까 실제적인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를 어셈블리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덧셈 같은 경우는 이렇게 add x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뺄셈 같은 경우는 subtract x 같은 표현을 통해서 이 어셈블리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어를 사용한 작업보다 훨씬 더 간편해졌고요. 여전히 그렇지만 기계어에 가깝기 때문에 이 어셈블리 언어도 우리는 저급 언어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런 언어들은 모두 다 고급 언어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급 언어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컴파일러를 이용한 컴파일러 방식과 이 컴파일이라는 작업을 하지 않는 인터프리터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0과 1, 이 두 가지만 인식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변환하는 역할을 누가요? 이 컴파일러가 해준다 또는 인터프리터가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컴파일러 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한글 프로그래밍을 내 PC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실행 파일이라는 것들을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내 PC에 한글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쭉 설치가 되겠죠. 이렇게 소스 코드에서 실행 코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컴파일러 방식입니다. 인터프리터 방식은 무엇이냐? 중간에 내가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이 실행 코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 소스 코드 자체가 실행 코드입니다. 이런 코드를 우리는 인터프리터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컴파일러 방식은 C 언어, 그 다음에 자바 언어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터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대표적인 인터프린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컴파일이라는 작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컴파일러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방식이 우리 이 파이썬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역할을 해줄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한 것들이 컴파일러 방식, 필요 없는 것들이 인터프리터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러 방식과 인터프린터 방식을 조금 비교를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컴파일러 방식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전체 영역을 가지고 중간에 번역기를 이용해서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터프린터 방식은 내가 직접 코딩을 하게 되면요, 이 코딩을 하자마자 실행이 돼 버려요. 그렇지만 우리 컴파일러 방식은 내가 코딩 작업을 100줄 정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100줄을 하고 나서 실행을 하려면 중간에 컴파일이라는 이런 번역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차이점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컴파일러 방식의 장점은요, 한번 번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컴파일을 한번 해주게 되면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실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프린터 방식 같은 경우는 더 큰 장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매번 내가 소스 코드를 만들어주고 나서, 그러니까 코딩을 하고 나서 매번 실행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는 이런 큰 단점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컴파일러 방식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소스 코드가 수정이 되게 돼도 이 컴파일이라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또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컴파일러의 목적물은요, 이 목적 언어로 만들어진 실행 파일 .exe 같은 이런 실행 파일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고요. 우리 인터프린터 방식은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실행에 대한 결과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적용되는 언어는 코볼, 에이다, C 언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물론 자바 언어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프린터 방식은 리스프, 스크래치, 파이썬 같은 이런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언어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 고급 언어 프로그램의 전체 실행 순서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급 언어 프로그래밍은요, 우선 개발자입니다. 여기 우측에 있는 이 남자분이죠. 이 남자분이 개발자입니다. 개발자분은 이 소스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내 PC에서 그 개발을 하게 되죠.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컴파일러 방식을 이용할 거냐 또는 인터프린터 방식을 이용할 거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인터프린터 방식을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C 언어나 자바 언어를 이용하게 되면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 중간에 번역 작업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이 컴파일러 방식이 되었건 인터프린터 방식이 되었건 중간에 이 기계 프로그램, 그러니까 목적 프로그램, 다른 말로 바이너리 프로그램 실행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로더라고 해서 메모리에 탑재가 됩니다. 우리 컴퓨터에 보게 되면 메모리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메모리에 이 프로그래밍 그 해석된 이 결과물이 메모리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 메모리 기계어 프로그램이 로드가 되면서 이 컴퓨터가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팁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몇 세대 컴퓨터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제5세대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이 5세대 컴퓨터가 언제 완성이 됐을까요? 최근에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1986년도에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형태의 컴퓨터의 구조가 그 당시 1986년도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있고 CPU가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고 이러한 구조는 벌써 약 한 30 몇 년 전, 40년 전 가까이 이 오래전부터 이 컴퓨터에 대한 방식이 이미 개발이 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프로그래밍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그리고 왜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이 각광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파이썬은 배우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언어에 비해서 배우기가 쉽다. 이런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문법이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뒤쪽 이제 2강부터는 실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문법도 배우고 어떠한 방식으로 파이썬이 실행이 되는지 같이 한번 코딩을 통해서 배워볼 건데요. 다른 랭귀지에 비해서 배우기가 쉬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컴퓨터 공학과를 나오지 않은 다른 과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나 이런 직장인 분들이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많이 배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 굉장히 적합한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여기 이 사진 속에 있는 분이 이 귀도 반 로썸이라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이 프로그래머 분이 C 언어로 이제 그 예전에는 이 랭귀지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 C 언어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내 컴퓨터에 설치도 해야 되고요. 아까 말한 번역을 해주는 번역기, 컴파일러도 설치를 해줘야 되고 메모리도 또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패스 같은 경로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에러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귀도 반 로썸이라는 프로그래머가 이거 너무 C 언어는 복잡하다.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서 그러면 내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쉬운 프로그래밍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입니다. 1991년.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도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비단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이썬 로고인데요. 파란색과 노란색의 뱀의 형상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파란색, 이 노란색의 비단뱀 두 마리가 서로 얽혀 있는 형태를 이제 뜻한다라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이 귀도 반 로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해라 라는 뜻에 의해서 이 뱀 두 마리를 이렇게 합쳐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썬의 장점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썬은요, 굉장히 강력한 이 기능인데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바 언어나 C 언어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돼요. 우리 자바 같은 경우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C 언어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죠. 이 MS에서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다면 이 python.com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파이썬 랭귀지를 다운로드를 그냥 받으면 됩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툴입니다. 그래서 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 파이썬이란 언어가 발전되게 된 가장 큰
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오픈 소스입니다. 뭐 다른 말로 OSS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프로그래밍 추세는 내가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을 다 코딩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미 코딩이 잘 돼 있는 이 프로그래밍을 우리는 라이브러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브러리는 무슨 뜻이죠? 도서관이라는 뜻이죠. 우리 도서관에 가면 뭐가 있나요? 도서관에는 이미 잘 정리되어 있는 책들이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쓴다. 그랬을 때 A부터 Z까지 다 쓴다? 그게 아니죠. 기존에 그 도서관에 잘 구비되어 있는 논문이라든지 책 같은 것들을 인용을 해서 논문을 쓰죠. 똑같이 우리 프로그래밍도 이미 잘 짜여진 프로그래밍에 대한 집합을 라이브러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가 거의 다 대부분 무료입니다.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또한 읽기 쉽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C 언어나 자바 언어에 비해서 좀 쉽다라고 제가 자꾸 표현을 하는 거지.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지 이 C 언어나 자바 같은 랭귀지에 비해서 좀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뭐 반복해라라고 하게 되면 다른 이런 구조문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파이썬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같은 이런 IoT 장비와도 굉장히 잘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뭐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나 또는 뭐 AI, 인공지능 같은 이런 그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때도 우리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주로 대부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고 다양한 이런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이 전 세계의 프로그래머들이 내가 잘 만든 라이브러리를 무료로 사용해라 라고 하면서 이 사이트에 올려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다른 말로 서드 파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최근에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터넷, 모바일을 떠나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인터넷과 모바일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죠. 뭐 그렇지만 파이썬도 단점이 있습니다. 파이썬은 컴파일러 언어가 아닙니다. 스크립트 언어죠. 우리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처럼 이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을 한 번 하게 되면 이 컴파일러 언어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파이썬 언어는 한 번 내가 소스 코드를 만들고 나서 똑같이 계속적으로 이 컴파일이 없기 때문에 인터프리터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많은 이런 파이썬 패키지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C 언어에 비해서는 약 한 10배에서 350배 정도 느리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컴퓨터나 서버에 대한 성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느리진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한 10배에서 350배 정도 느리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컴퓨팅 분야에 조금 약하죠. 우리 자바나 뭐 C# 같은 경우가 이 모바일에 좀 최적화돼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이 파이썬은 아무래도 그러한 모바일 컴퓨팅 분야에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파이썬의 특징은요. 실행 시간의 자료형을 실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료형 같은 경우는 우리 뒤에 배울 겁니다. 뭐 문자형이냐, 숫자형이냐, 뭐 실수냐,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자료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문법 체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객체의 멤버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또한 모듈, 클래스, 객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모듈이나 클래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잘 짜여진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듈, 클래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듈이나 클래스와 같은 이런 요소가 내부에서 접근할 수 있고 또는 리플렉션을 이용한 기술을 이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썬은 하이브리드 언어입니다. 우리 C 언어가 기반이 됐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 파이썬은 자바의 객체 지향 언어, 그 다음에 C 언어의 함수, 이 펑션 오리엔티드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언어입니다. 또한 동적인 자료형을 결정을 합니다. 이 동적인 자료형은 뭐냐? 내가 코딩을 하면서 코딩을 하는 동시에 실행을 하는 것들을 동적인 자료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의 독립적이죠. 이 플랫폼은 뭐죠? 우리 OS인 거죠. 윈도우즈, 리눅스, 유닉스, 안드로이드, iOS 이런 이 OS에 대해서 굉장히 플랫폼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결하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아주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라이브러리와 오픈 소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는 메모리를 또 자동 관리하는 이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 파이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이썬이라고 해서 C 언어로 작성된 이 파이썬을 사이썬, 그 다음에 C 언어의 이런 스택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것들, 이 스택은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언어를 스택리스 파이썬, 또 자이썬이라고 해서 자바와 이 파이썬을 합쳐놓은 이런 언어를 자이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MS의 단넷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 MS 계열과 또 합쳐놓은 파이썬을 아이런 파이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파이썬으로 작성된 인터프리터 언어를 파이파이라는 이런 파이썬 이 종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사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이 파이썬 랭귀지를 배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 파이썬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파이썬은요, 많은 분야에서 상용 스크립트 언어로 채택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도움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코딩을 하다가 궁금하면 이 도움말을 클릭하게 되면 웬만한 이런 버그라든지 궁금증 같은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기가 쉽고 짧은 시간에 이 초보자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이썬은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에도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 시스템 유틸리티를 개발할 때, 또 인터넷 프로그래밍, 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등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시간은 실제 우리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실제 우리 이 설치도 한번 해보고 어떠한 문법 체계가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